어제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서 2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이 남아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늦은 시각까지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명이 설치된 조연 차량 3대를 현장 인근에 세워두고 공장 내부 수색을 이어갔고요. 약 1시간 뒤부터는 다시 집중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종자 1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2명, 다친 사람은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사망자 중 20명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고 진압이 어려운 화학물질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도 진행된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6개 기관이 모여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관건인데요. 현장에서 대피한 직원의 증언과 화재 당시 CCTV에 따르면 불은 배터리셀 하나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출입구 근처에서 시작돼 대피가 쉽지 않았고 사망자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여서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수사당국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 피해자 보호계 등 인력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별도로 수원지방검찰청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7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어제 사망자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지난 9일 이후 15일 만인데요. 최근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은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9일 살포 이후로는 15일 만입니다. 닷새 전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 등을 북한으로 또다시 날려보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바로 다음 날 담화문을 내고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북풍 또 북서풍이 예고되어 있고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오물풍선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회충과 편충 등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한 만큼 우리 군은 또 한 번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야당의 국회 상임위 구성 강행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끝에 국회 복귀를 선택하면서 22대 국회원 구성은 25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결국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2주간 전면 대치를 벌였지만 양보 못한다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곳 중 한 곳도 못 건진 채 국회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법사위 입법청문회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에 참여해 맞서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당장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규정상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소 3일이 필요하다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22대 국회 출범 28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이후 한반도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추가적인 군사 안보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러 안보 조약으로 고조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작년 4월 두 나라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합의 문서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다만 북러 사이 협력 강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 평가에는 동의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are causing countries in the region to rethink all of their military and other steps.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정도로 북러 협력이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현재의 확장 억제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거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바라는 반대급부로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 아니면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이 좋은 파트너라는 말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사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Build up the habit of cooperation and the practical areas of collaboration between NATO and our Indo-Pacific partners. 결국 다음 달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때 나토와 인태 사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